인스타그램 포스팅에 이어서 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드나 영화에서 영어 학습자가 배울 만한 표현들을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 영어 표현이 들어있는 장면을 이렇게 미리 뽑아왔죠.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쇼츠 생성 버튼을 눌러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숏폼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쇼츠까지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숏폼 컨텐츠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막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숏폼 컨텐츠가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쇼츠 발행 버튼만 누르면 방금 만든 릴스가 발행되어 이렇게 업데이트 됐네요. 이렇게 클릭만으로 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어뿐만 아니고요, 한국어 컨텐츠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AI와 노코드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장피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스타그램 포스팅 자동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릴스, 틱톡, 유튜브 쇼츠까지 숏폼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숏폼 컨텐츠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타는데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숏폼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기반으로 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숏폼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숏폼 컨텐츠를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을 자동화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꾸준하게 생성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인스타그램 컨텐츠 자동화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료 컨설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이런 인스타그램 포스팅, 릴스 등의 컨텐츠를 자동화 템플릿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성하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컨설팅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성할 쇼츠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Then I let Dumbledore to guard the... Yes? Shouldn't have said that. No more questions. Don't ask any more questions. What that dog is guarding is strictly between Professor Dumbledore and Nicholas Flamel. Nicholas Flamel? I shouldn't have said that. I should not have said that. 방금 보신 것처럼 미드나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배울 만한 영어 표현을 하나 뽑아내서 그 영어 표현에 대한 해설을 달아주는 형태의 쇼츠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쇼츠 영상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형식의 쇼츠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자동으로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툴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할로는 에어테이블을 계속 사용할 거고요. 동영상 템플릿을 제작하는 툴로는 크리토메이트라고 하는 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캔바를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쇼츠를 생성하는 유튜브 영상도 많은데, 캔바를 사용했을 때는 백그라운드 비디오를 바꾼다든지 자동 자막을 단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리토메이트를 이용해서 좀 더 폭넓게 이런 숏폼 컨텐츠를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동화 툴로는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크와 제피어를 섞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섞어서 사용하는지,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T API를 활용할 건데요. MP4 동영상 파일에 있는 그 대사들을 트랜스크립션 하는 것도 GPT API를 통해서 해보고, 트랜스크립션한 대사에서 학습용 컨텐츠로 정리하는 것을 GPT API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튜토리얼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포스팅 자동화 영상부터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아니고 에어테이블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적인 공정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해서 어떤 내 해석을 덧붙인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어떤 내용을 재구성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미드나 영화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거기서 배울 만한 영어 표현을 소개하는 그런 릴스를 목표로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딱 배울 만한 영어 표현이 있는 한 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 어떤 출처에서 배울 만하다, 이걸 정리한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좀 편하게 했던 방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영상에서 좋은 표현 같은 거를 발췌하려고 했을 때 모든 영상을 다 보고
그 중에서 어느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내가 인간으로서 판단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그걸 챗 GPT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의 다양한 플러그인 중에서 비디오 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넣고 그 비디오 안에 있는 내용을 챗 GPT가 인식해서 그거 기반으로 질문을 하거나 재구성하는 게 가능한데요, 비디오 캡션에다가 발췌할 만한 원본 영상의 링크를 집어넣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선별해줘, 그리고 그 영어 표현이 나오는 타임스탬프를 알려줘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영어 표현과 그 영어 표현이 어디에 나오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영어 표현을 챗GPT의 추천에 의거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비디오를 잘라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자동화에서는 이미지를 템플릿으로 만들고 그 템플릿 기반으로 양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비디오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겠죠. 비디오 템플릿을 만드는 툴로는 요 크리토메이트라고 하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요 크리토메이트는 일반적인 동영상 편집기나 GIF 편집기처럼 요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각 요소들을 배치해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동영상, 사진, 문구, 컬러 같은 것들을 다이나믹, 동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 템플릿 기반으로 여러 컨텐츠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뭐 광고 소재나 아니면 이렇게 숏폼 컨텐츠 같은 거를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하기에 아주 적합한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한 30초 정도 되는 쇼츠를 만드는데 5에서 7 정도 크레딧이 들더라고요. 대충 5 크레딧이라고 보면은 2000개니까 한 400개를 월간 생성하기 위해서는 49불 되는 이 플랜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동영상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노코드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크리토메이트를 유료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49불 정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리토메이트도 이렇게 다양한 프리셋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프리셋 템플릿에서 뭐 이런 채팅 형태의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검색했을 때 검색하면 그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는 요런 동영상이라든지 뭐 요런 동영상이라든지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는 포맷,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한 뭐 요런 포맷, 요런 다양한 프리셋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템플릿 디자인을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을 자동화해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릴스 자동화를 위한 템플릿을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 템플릿을 구성하는 왼쪽에 요소들이 있고 아래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고, 이것들을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고 적절히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요소들을 배치해서 멋진 동영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한국어 표현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이 요소들의 폰트를 반드시 한국어 폰트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기본 폰트 중에선 노토산스 KR이라고 하는 한국어 폰트가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요 마이 폰트에다가 커스텀 폰트를 내가 원하는 폰트를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어에 적합하지 않은 기본 폰트를 사용했을 때는 한국어 요소를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집어넣었을 때 깨져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지원되는 폰트를 사용하셔라, 이 얘기를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 템플릿에 이 요소들을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element is dynamic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이나믹이라고 표시된 요소들만 자동화 툴에 인해서 이 요소들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고요. 이걸 다이나믹 요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요 리스트에서 요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화를 위한 재료와 그리고 템플릿이 준비됐다면 자동화 시나리오를 세팅해야 되겠죠. 메이크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인스타그램 포스팅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버튼이 클릭되는 것을 트리거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은 웹훅으로 하겠습니다. 웹훅에서 커스텀 웹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웹훅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 URL에 이제 데이터를 쏘게 되면은 이 시나리오가 동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URL을 카피하셔서 이제 에어테이블에서 버튼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쇼츠 생성 버튼에 이렇게 방금 생성한 웹훅의 URL을 집어넣는데요, URL 파라미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요 물음표를 해서 record id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record id 걸 함수로 집어넣어줘서 각 레코드의 record id 값을 동적으로 전송해 준다. 지난 시간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이렇게 웹훅이 잘 전송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어테이블에서 어떤 레코드인지 저 레코드 아이디를 키값을 해서 찾아서 그 에어테이블에 있는 레코드의 값을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에어테이블을 그 다음 동작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레코드 아이디 가지고 값을 가져오는 건 gather record 하시면 되고요. 베이스와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레코드 아이디에다가 1번에서 들어온 레코드 아이디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 값을 찾아서 이 레코드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에어테이블에서 그 레코드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챗 GPT의 Whisperer AI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이 동영상 파일에 있는 내용을 추출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영상이나 음성을 집어넣어 줬을 때 그걸 기반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API 모듈이 챗GPT에서 제공하고 있는 Whisper AI 모듈이고요. 이 API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서 한국어든 영어든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기반으로 텍스트를 빼내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본 동영상의 그 대사를 텍스트로 뽑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GPT API를 동작시켜서 그 GPT API가 그 영어 대사 중에서 영어 함습용 글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테이블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GPT의 모듈인 Whisperer에다 넣어줘야 되는데요. MP4 형식의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에어테이블 상에서 바로 넣어주는 게 안 돼서 HTTP 모듈 중에서 여기 gather file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 동작을 이용해 가지고 UR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 에어테이블에 있는 원본 비디오의 URL을 전달해서 이 URL을 MP4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이 다운로드 받은 MP4 파일을 Whisper AI 모듈에다가 변수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챗 GPT의 Whisper 모듈이 있죠? 챗 GPT를 선택하시고 여기 다양한 동작 중에서 Create a Transcription 그 영상에 있는 대사를 뽑아내는 거 요 모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작 앞에 HTTP로 동영상을 다운받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면은 요 Whisper 모듈의 변수로 다운받은 동영상이 전달되게 되는 거고요. 영어를 추출할 때는 그냥 extract text in English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국어로 추출할 때는 한국어로 텍스트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놓게 되면 동영상에서 그 안에 있는 대사들을 얘가 추출해내게 됩니다. 이 동영상에 있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영어 표현을 쇼츠로 잘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그건 이제 create completion 요걸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스템 프롬프트는 전반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렸고 유저 프롬프트는 변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렇게 제가 써왔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서두에는 목적과 맥락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내가 제공해야 되는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절차를 설명하고 결과물의 예시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한국어라면 프롬프트도 한국어로 쓰시는 게 낫고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영어라면 영어로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유저 프롬프트에다가는 이렇게 변수를 버튼을 클릭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 변수가 동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전체 대화 내용에 앞에 위스퍼 모듈로 추출한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GPT가 이런 결과물 예시랑 비슷하게 이 표현을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설명 글과 또 다른 예문을 생성해 줄 겁니다. 그럼 이 GPT가 컨텐츠를 생성하면 그걸 다시 에어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업데이트 레코드를 선택하고 지금 2번 모듈에서 가져온 이 레코드의 아이디를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 했습니다. 대사를 트랜스크립션 한 거는 위스퍼 모듈에서 생성한 텍스트를 그대로 집어넣었고요. 이 핵심 표현을 발음과 해설로 생성할 때는 하나로 생성하고 에어테이블에 업데이트 할 때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요걸 구분자 값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는 발음에 뒤에 있는 거는 해설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최대한 그 GPT 모듈을 여러 번 사용하지 않게 하려고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요청하고 그 결과값에서 구분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일부는 이쪽 필드에, 일부는 이쪽 필드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팁입니다. 이 모듈들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이 스케줄링을 이렇게 켜놓아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네 번째 쇼츠를 생성하는 걸 클릭을 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GPT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어 표현을 해설해 주는 거, 이렇게 텍스트를 잘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크리토메이트에서 생성한 템플릿에 이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동영상만 완성하면 되겠네요. 네, 준비된 크리토메이트 템플릿에다가 지금까지 준비한 소스들을 집어넣어서 쇼츠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메이크상에서 크리토메이트라고 하는 앱을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에서 모든 동작을 완료할 수가 없어요. 크리토메이트는 제피어에서만 지원되는 앱이거든요. 그러면 왜 제피어에서 처음부터 안 하고 메이크에서 했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가 기본적으로는 자동화 동작을 하는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챗GPT API를 사용하는 동작을 했을 때 메이크가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동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GPT 관련된 동작을 할 때는 메이크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이저한 앱들은 메이크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수한 앱들의 경우에는 메이크에선 지원하지 않는데 제피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피어와 메이크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툴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메이크의 동작과 제피어의 동작이 서로 분절적이냐? 서로 분절적인 상태로 따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메이크에서 제피어라고 하는 모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제피어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샌드 데이터 동작을 이용해서 메이크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제피어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 제피어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도 웹훅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피어에서 이동해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웹훅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캐치훅 요건 지나가고 제피어에서 이렇게 웹훅이 생성됐죠. 이 웹훅 URL을 메이크 상의 제피어 모듈에 붙여넣게 되고 여기에 value라고 되어 있는 거에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데 이 쌍에다가 제피어에서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두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쭉 키와 밸류로 쭉 매핑을 해줬습니다. 여기 버튼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동적으로 바뀌어서 제피어로 보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피어로 데이터를 보낼 때 결국은 에어테이블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테이블의 레코드 ID 값도 같이 던져줘서 이게 어떤 레코드에 관련된 것인지 제피어에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한 상태에서 한 번만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에어테이블 상에서 버튼을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제피어 상에서 테스트 트리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피어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잘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후의 동작을 자동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에서 제피어 웹훅 URL로 제피어에서 이후 크리토메이트 관련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송신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서비스에서 두 개의 자동화 동작을 세팅하지만 사실은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데이터가 너무 왔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크리토메이트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 템플릿에 데이터를 넣어서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요 Create Single Render를 선택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로그인의 경우에는 그 크리토메이트에서 여기 프로젝트 세팅을 누르시면 내 프로젝트에 API 키가 있습니다. 그럼 그 API 키를 가져다가 로그인을 하면은 제피어 상에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템플릿을 선택하고 템플릿을 선택하면은 아까 다이나믹이라고 설정을 했던 그 요소들이 이렇게 수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크로부터 송신받은 데이터들을 요소 맞게 매핑만 해주면 그 데이터들이 이 템플릿상에 적용이 돼서 원하는 숏폼 컨텐츠가 생성이 되게 되는 그런 플로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핑을 했습니다. 요걸 이제 컨티뉴해서 테스트하게 되면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됐다고 나오고 여기 크리토메이트 가보면 여기 트랜스크라이빙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미지가 바로 이 자동화 동작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에어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동영상이 채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요. 이 다음 동작에 딜레이 동작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이런 동작을 추가해주면 되고요. 딜레이 4 동작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3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렌더링이 될 수 있게 3분이라고 하는 여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지나면 아마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생성이 됐으니까 이것을 내 에어테이블에 업데이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레코드에 업데이트 해야 될지를 이 제피어상에서 파악할 수 있게 제가 그 메이크에서 레코드 아이디를 웹훅 데이터로 보내놨죠. 요 동작을 위해서 메이크 쪽에서 제피어로 레코드 아이디를 보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요 레코드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뭘 업데이트 하면 되냐면 완성된 쇼츠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요 URL이라고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URL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동영상 URL을 기반으로 해서 에어테이블에서 파일로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좋네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퍼블리시 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메이크에서 자동화 동작이 시작되면 이 제피어까지 연결돼서 자동으로 숏폼 컨텐츠를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에어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숏폼 컨텐츠가 생성이 됐죠? I feel like a snack. Do you want some shortbread? It's Scottish like you are. Oh, no thanks. I don't like anything from my Scottish heritage. 이렇게 아까 생성한 템플릿 그대로 이렇게 숏폼 영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템플릿 기반으로 숏폼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재료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버튼 한번 클릭하는 거를 트리거로 해서 자동으로 세팅하는 워크플로우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 숏폼 컨텐츠를 비슷한 템플릿으로 계속 생성해내기 위해서 좋은 소스를 준비하고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 기반으로 자동 생성을 명령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동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릴스를 템플릿 기반으로 자동 생성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기획해야 되고 그 컨텐츠 기획에 맞는 재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템플릿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꾸미는지까지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창의력이 굉장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설계한 프로세스 위에서 이걸 자동으로 찍어내는 이 자동화는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동화 컨텐츠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구성해내고 이렇게 템플릿을 통해서 생성한 개별 컨텐츠가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고 AI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컨텐츠 생성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AI와 노코드를 이용해서 컨텐츠 생성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과 프로세스를 양산하는 방법에 불과하지 핵심은 어떻게 인간의 창의력을 요구해서 그 템플릿과 프로세스를 구성하느냐 요것이 핵심이다 라는 거를 여러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방법을 따라 하는데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컨텐츠가 기획돼야 되고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지 이 데이터베이스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데이터베이스 구성이나 템플릿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 인스타그램 컨텐츠의 발행을 자동화할 거고요. 그 툴로는 버퍼라고 하는 툴을 이용할 겁니다. 버퍼를 이용하면요
인스타그램에 멀티 이미지 포스팅도 업로드할 수 있고 릴스도 업로드할 수 있고요. 단순히 인스타그램 하나의 채널에만 업로드하는 게 아니고 릴스, 틱톡, 유튜브 쇼츠 이렇게 멀티 채널로 한꺼번에 동일한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하는 일정을 스케줄링 할 수도 있고요. 바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큐에만 집어넣고 승인자가 본 다음에 승인하면 그때 발행하도록 그렇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발행된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오디언스들이 남긴 댓글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SNS 마케팅 자동화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거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자동화 컨텐츠를 공유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